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전부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3편의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 말을 100% 믿으십니까? 제 말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 영상을 찍었기에 어딘가에서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도 모르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의 발전, 특히 영상 미디어의 발전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나날이 발전해 왔는데요. 역설적으로 그 발전은 우리가 본 것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와 미디어 관련 일과 강의를 30년 가까이 해온 저로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영상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 너무나 직관적이기에 사실처럼 믿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듣고 본 것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팩트체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팩트체커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생존의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판에 인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로 불평과 비판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을 불평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공감 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을 위한 팩트체커라는 안내서에서 구본곤 기자님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판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정보와 지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상황, 그리고 시간 등으로 인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장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근거가 합당한가입니다. 셋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주장이나 정보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는 늘 의도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의견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점점 두 개는 혼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한 의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과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이죠. 그 이유로는 소셜미디어의 빠르고 통제 불가능한 정보 유통 속성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고 고도화된 인공지능의 기술이 결합하면서 사실 확인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데 문제가 큽니다. 물론 대응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기술적, 법 제도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양한 규제와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팩트체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만 팩트체크에 대한 신뢰도가 보수나 진보를 떠나 높아질 테니까요. 만약 밸런스를 잘 잡지 못한다면 어느 한쪽의 진영으로부터
팩트체크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어느 논문에서는 팩트체커들이 진보 편향적인 팩트체크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팩트체커들은 그럼 양쪽으로 보수와 진보 50대 50 양적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춰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항변하기도 했답니다. 또한 팩트체커를 한다고 해서 진보 성향일까요? 반대로 이런 생각은 보수를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성향처럼 인식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팩트체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팩트체커들은 편향적으로 치우쳤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출처 공개와 끝없는 정확한 팩트체크를 통해 엄정한 객관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발언 당사자로부터 출발해서 사실을 확인한다면 탐사보도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의 인터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법의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팩트체크는 결론을 앞에서 이야기해서 연역법에 가까운 서술을 한다면 탐사보도는 뒤에서 결론을 내려는 스타일 때문에 귀납법에 가까운 서술 형태입니다. 첫째로는 팩트체크할 때 가능한 한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으며 그걸 듣는 이로 하여금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익명의 인용자는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관계자라든가 식의 인용은 팩트체크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사이트인 폴리티팩트는 익명의 인용자는 진실을 폭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핵심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가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투명하게 출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팩트체크된 기사를 접한 사람도 공개된 출처에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된 기사가 또 팩트체크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겠죠. 저 역시도 좋은 팩트체커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많이 부족하기에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노가다라는 비속어처럼 중노동이라고들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팩트체크를 하시는 언론인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뜻입니다. 사실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따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해야 할까요? 막연한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적 물량에 질려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소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가지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야 하는데 감정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정보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균을 일부러 자신들에게 퍼뜨려 자신의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거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양성 판정을 내려 자신들을 가두려 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장의 근거와 객관성을 보여주어
당당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설과 폭력을 앞세워 우기기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그들의 주장보다도 코로나를 번지게 해놓고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이겠지요. 결론적으로 팩트체크의 대상을 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격이 필요하다는 말로 제 심정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건 개인 스스로가 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가 떠도는 세상을 전쟁터로 가정했을 때 당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 가치관을 떠나 조작 정보와 싸워야 하는 팩트체커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과 싸우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팩트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과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면 그걸 걷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팩트체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일부 잘못된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릴 테니까요. 자, 여기서 퀴즈. 4월 2일이 무슨 날일까? 내 생일? 아니, 내 생일 말고 팩트체킹 데이라고. 그런 날이 있었어? 전 세계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커의 의미를 되새기고 각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일종의 캠페인을 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왜 4월 2일일까요? 오, 그건 몰랐네.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 응. 그 다음 날을 팩트 체킹 데이로 하면 의미도 있고 외우기도 쉽잖아. 그러니까 그러네. 4월 2일이지. 그렇구나. 야. 근데 정여병 어디 갔냐? 글쎄? 나 진짜. 정여병을 팩트 체킹을 해봐야 된다니까. 맞아. 잠깐만. 아니야. 왜? 그 떨림. 그 나를 속이려는 눈빛. 기억해. 야. 리차드하고 정여병하고 속이고 날 몰래카메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몰래카메라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난 연기에 더 몰입을 하고 있어야 돼. 나 셰프킨 나온 남자야. 이건 몰래카메라라고 진짜. 리차드? 리차드. 온라인 동영상으로 팩트 체크에 대한 그 강의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 많은 부분에서 그 자료를 노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그 팩트 체크에 관해서 좀 강의를 하려면 사실 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도구 사용법과 또 그 여러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불량적인 좀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사실 좀 많이 남는 강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좀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지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강의인데 좀 재밌게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